So in our biggest game of the season, we do not have Son available. If you go and look at that tweet and look at the comments underneath it, look, for me, it's a loss. It's a loss for our attack. I know many of you have criticised. Son has been heavily criticised. In some, I don't think anyone's been spared of critics, and none other than Son as well. But to say in those comments, almost as if it's a blessing in disguise that he's not there, we've got other better options and some good news at last. Just go and have a look at those comments, and they're endless. That's just some of the ones that I read. I just can't believe our fan base, sometimes, not everybody, but just connection with scoring goals. You look at the others, you know, I don't see where these goals are going to come from. Son not travelled with the squad today for tomorrow's vital and important match against Frankfurt. It's going to be stressing me out. Day before, stressed out already. It's the importance of the game. I know I said I wouldn't bloody care, but here I am, 24 hours before the game, stressing about tomorrow night. You know what it's like. We all say we don't care, but then when it comes down to it, and when it comes to it, you just want a team to win. 그가 만들어낸 토트넘 팬의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만들었어야 했다. 그는 전 세계 모두가 어떻게든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에서 압도적인 존재감과 자산 가치를 가진 선수다. 모든 클럽들이 진지하게 그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비를 위해 일했지만 경력을 낭비했다. 나이는 아무 의미 없다. 제발 우리에게 오길 바라고. 나는 그가 함부르크 레버쿠젠 시절부터 언제나 우리에게 오길 바랐다. 짧은 영상 하나에 올 시즌 토트넘의 모든 것이 담겨있고 8강을 앞둔 팀이라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이색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1대1 상태에서 2차전을 앞둔 클럽이 아니라 엄청난 스코어로 지고 있는 팀에 가까운 반응이 넘쳐나고, 유로파리그 8강을 앞둔 설렘도 없으며 일부 사람들에겐 어차피 망한 시즌이란 패배주의까지 팽배합니다. 17패의 시즌 기록은 그들을 전형적인 하위권 팀으로 만들었고, 흔히 말하는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팀은 팬들부터 스코어와 상관없이 상대를 박살낼 거라 믿곤 합니다. 오늘 아스널을 만나기 전 레알 팬들 가운데 1차전 0대3 대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말 탈락할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소수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탈락하긴 했지만 경기 전 풍경에서부터 강팀들과 약팀들에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토트넘으로 초점을 맞추면 원래 현지 토트넘 팬과 한국의 손흥민 팬은 오래도록 어색한 동행 중이긴 했지만 올해는 더욱 극적인 모습입니다. 그의 부상 결장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경기를 시청해야 했던 일부 한국 팬들의 동력을 말살하는 것이고, 모든 사정을 차치하고 일단 토트넘의 승리를 응원했던 사람들 상당수의 동기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오직 손흥민 한 명을 위해 유로파 우승을 응원했던 사람 중 일부가 차라리 손흥민 없는 8강에서 탈락하길 바라게 된다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로얄티가 실종된 목소리들이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좋은 팀은 이기는 팀이전의 원팀이고, 토트넘의 일부 로컬 팬들은 스스로 국제적인 위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토트넘 팬이라 자랑스럽다고 느낄 만한 타지 사람들의 발생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단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린 지난 시간의 중심을 손흥민은 관통하고 있고, 북런던 팬들이 쓰는 돈으로만 선수단이 구성되었다면 그들은 벌리나 입스위치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의 모든 곳에는 한국 팬들이 있고 그들은 오로지 손흥민을 위해 그곳에 존재한다. 그들이 토트넘을 위해 여러 곳에서 지갑을 열고 있을 때 북런던의 로컬 팬은 고작 티켓값과 몇만 원을 더 지불하고 집에 간다. 손흥민 이적이 최악인 이유는 그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1억 달러 정도로 그와 유사한 선수는 혹시 찾을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손흥민이 받아온 존중은 누구도 대체하기 어렵다. 나는 리버풀 팬이지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 내 심장이 나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그 패배자들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를 위해 뛰면 좋겠다. 손흥민은 더 큰 클럽에서 뛸 자격이 있고 그는 토트넘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며 더 보여줄 필요도 없다. 토트넘이 진짜 너무 싫다. 그들이 그를 이적시키면 나도 드디어 손흥민을 응원할 수 있게 된다. 이건 토트넘이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어리석은 행동이고, 나는 언제나 그가 우리를 위해 뛰는 것을 꿈꾸곤 했다. 마침내 그도 트로피를 따낼 기회가 생기겠다. 그가 더 빨리 떠났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위대한 경력을 쌓았을지 궁금하다. 토트넘이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대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를 데려와야 하고 우리 팀의 레프트 윙 자리에서 뛰는 것을 본다면 엄청날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받았다. 마지막에라도 선수가 좋은 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말 그대로 그는 전 세계 어떤 클럽이든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선수다. 내 남자는 우승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제발 데려가 주길 바란다. 그는 진짜 트로피를 들 자격이 있다. 아마도 올해는 손흥민의 경력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 이후에 그가 이적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즌 내내 손흥민과 함께 자란 사람들의 목소리도 유니폼을 떠나 들리고 있습니다. 상대팀이라도 10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축구계이고, 그렇기에 더더욱 현재 일부 토트넘 팬들의 액션은 축구라는 관점을 떠나서 로열티란 주제에서 이색적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타인을 존중하고, 현재 토트넘이 받고 있는 존중의 정도는 결국 거울 효과입니다. 채널에선 지지난주부터 손흥민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고 말해왔고, 기우이길 바랐지만 현재 발통증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시즌을 앞두고 리그보다 유로파리그에 더 큰 동기부여를 말해왔고, 유럽 대항전에 돌아온 자체에 의미 부여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뛰고 싶을 경기에서 아예 명단 제외된 것은 가벼운 통증으로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경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팔이 부러진 상태로 90분 풀타임을 뛰었던 이력이 있는 선수이기에 명단 제외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의 명단 제외가 더욱 이슈가 된 이유는 공신력이 낮긴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불화설이 터져나왔고 감독과 심각하게 균열이 간 선수들의 명단이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베리발, 클루제스키, 드라구신, 포로, 메디슨, 비수마, 무어, 레길론이 한 팀으로 묶여 있었고, 보통 불화설은 선수들이 은퇴한 이후에 고백하지 않는 이상 팩트체크가 불가능에 가까운 주제이긴 하지만, 팀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기에 설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로파리그 8강 출전은 내부 문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진 않고, 순수하게 부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매년 8강에 오르는 팀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다음 시즌 챔스나 유로파리그 출전은 회의적이며 PL 우승은 불가능한 미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토트넘뿐 아니라 계약이 1년 정도 남은 모든 선수들에겐 그들의 토트넘 경력에서 이번 유로파리그는 마지막 우승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트넘 팬들은 유로파리그보다 오히려 탈락과 감독 경질을 더 바라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손흥민이란 키워드와 함께 경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이고, 팬들까지 포함해 온 팀과는 거리가 너무도 멉니다. 손흥민이 없는 게 더 낫다고 말한 사람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누군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들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나는 이번 경기에 차라리 이 소년들이 출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유혹마저 든다. 경기로 우울해지는 것보단 어리석은 장면에 웃을 수라도 있으니깐. 감독이 이미 해고된 상태였다면 지금보단 희망적이었을 것이다.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준결승 진출이나 감독 교체들 중 하나로 웃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팀으로 이번 라운드만 통과할 수 있다면 이후에 우리가 남은 경기 전부를 서커스처럼 이겨낼지도 모른다. 감독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선수들이 전쟁에 나설 것이며, 베리발과 손흥민의 득점으로 2대1 승리한다. 그래, 소니는 부상이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흔적은 지난 경기에 이어 오늘도 아스널 팬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많은 토트넘 팬들이 자신들의 유로파 8강보다 오히려 강한 강도로 레알을 응원한 장면입니다. (3대0으로) 지고 있던 팀에서 무우라가 기덕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기억이 있다. 토트넘 팬들의 바람과 달리 아스널은 유럽 4강 정복이란 쾌거와 함께 이웃집과 라이벌로 불리는 자체가 어색한 시즌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르테타 이전 데스크 시절의 토트넘이 몇 년간 그들보다 리그 경쟁에서 앞서고 챔스 결승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났던 기억이 너무나도 먼 과거로 느껴지고, 두 클럽의 차이는 앞으로 오래도록 메우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삼 당시 토트넘의 성적이 드라마로 느껴지는 이유는 선수 구성 자체가 만화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돈으로 사온 팀이 아니었고, 클럽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기적 같은 일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유소년이었던 케인이 전 잉글랜드의 9번으로 성장했고,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영입한 손흥민과 에릭센이 나란히 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하며 완벽한 저점 매수가 되었고, 델레 알리는 심지어 MK 돈스에서 영입한 이름도 낯설었던 선수입니다. 최고점의 데스크를 돈으로 영입한다면 얼마가 필요했을지 추산조차 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그 4명을 구성하는데 지금 솔랑키 1명의 이적료보다 낮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심지어 워커, 트리피어, 람베르토만,
토비, 무사 덴벨레 등 다수의 선수들도 저점 매수였고 모두가 리그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포체티노픽은 마술쇼처럼 들어맞았고 레비 입장에선 팀을 구성하는 방식에 강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이 영입하는 유망주들 누구도 데스크 레벨에 근접하지 못했고 포체티노 또한 다른 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들을 통해선 그때만큼의 드라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데스크 토트넘은 축구사 최고의 팀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구성된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 이색적인 팀이었고 자기들이 키운 아이들로 유럽 정상을 차지한 바르샤만큼은 아니지만 스토리텔링까지 근사한 팀이었습니다. 아스널이 뚱뚱하다고 쫓아낸 유망주 케인이 토트넘 소속으로 그들의 골문을 폭격한 장면, 손흥민이 팀 역대 어시스트 1위, 득점왕 등 이전에 아시아 선수 누구도 닿지 못한 영역에 도달하고 로컬팀에 가깝던 토트넘을 아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팀 중 하나로 변모시킨 장면. 그리고 아약스의 소년들이었던 양토비, 에릭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친정에 돌아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장면 등 이야깃거리도 넘쳐났습니다. 결국 데스크 시절이 기적인 이유는 재현되기 어렵기 때문이고 유사한 철학으로 구성한 스쿼드가 15위 시즌이란 오늘로 이어졌습니다. 반복되면 실력이지만 단발성이면 운이라고 부릅니다. 토트넘 영광의 시절에는 분명 행운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들의 선수 보는 눈과 선수를 기르는 인프라가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올 시즌입니다. 손흥민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면 그에게 올 시즌 남아있는 제법 거대한 도전 중 하나는 리그 10입니다. 5월 26일 브라이튼전까지 6경기가 남아있기에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현재의 발 통증이 단순 터박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다음 시즌에 지장일 줄 정도의 부상 정도라면 오히려 기록보다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에 선수 입장에서 복잡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노팅엄전까지 건강을 꼭 회복하길 바라고 그 어느 때보다 그의 득점이 보고 싶습니다. 며칠간 다소 어두운 내용만 전해드려 죄송스럽지만 15위 팀의 속사정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대 최악에 가까운 성적에서 그들의 이야기마저 어두워진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아직까진 손흥민의 소속팀이기에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조명하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라앉는 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손흥민의 말을 빌리면 이마저 내일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존중받을 만한 경력을 쌓은 선수가 그에 걸맞는 존중을 받길 응원합니다.